네, 안녕하십니까. 2부 사회를 맡은 중원노인복지관 부장 박희진입니다. (2부에서는) 1부 주제 강연에 이어 노인복지관의 선배시민 실천에 관한 방향과 방법이라는 주제로 대담회가 진행됩니다. 기존 선배시민자원봉사 지원 사업을 수행해온 기관의 관장님 세 분께서 각각의 주제로 준비해 오신 발제문을 듣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가 진행되는 동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질문이나 의견을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현장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성남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신명희 관장님의 선배시민 실천 방향에 대한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앞서서 교수님께서 노인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노인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저와 우리 직원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많은 정말 중요한 화두가 됐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르신들하고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전자의 노인을 얘기할 때 어르신들은 표정이 되게 어두워지셨었고요. 후자의 노인을 얘기할 때 어르신들은 표정이 금세 밝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은 나는 어떤 노인으로 살 것인가를 사실 고민하셨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 노인인가 이것을 질문한 선배 시민은 우리 모두를 생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화면으로 어찌 보면 우리 복지관의 그 선배시민 그 사업의 역사를 조금 다 볼 수가 있는데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도입을 2012년에 했는데 침체기도 왔어요. 사실 이렇게 직원들 여기 2012년에 부정적 반응 보이세요? 왜 부정적이었을까요? 그 당시엔 사실 조금 잘 이렇게 직원들하고 이렇게 융화가 안 됐었고, 침체기를 겪으면서 2015년부터 전환기가 오면서 17년, 18년에 이제 도약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이제 확대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사실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직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것은 직원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됐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년에 선배시민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직원들이 처음에 부정적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기존 사업도 있는데 어찌 보면 좀 추가적인 사업이라고 직원들은 좀 인식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로 되게 힘들어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투입하고 산출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익숙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실적에 대한 어려움들도 호소를 했는데, 사실 선배시민 사업은 양적인 어떤 실적 중심의 사업이라기보다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 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조금 내려놓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도 좀 드려봅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교육을 한다는 것에 좀 무리가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12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15년부터 팀과장급 이상으로 저희가 관리자들 교육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책을 매개로 하고 때론 영화가 매개가 돼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토론하고 발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내고 또 그 정리해낸 자신의 생각들을 자신의 언어로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결국 차이가 편안하게 드러나는 광장을 저희가 경험하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복지관 관리자들이 자각하고 실천한 토대가 됐는데, 어떤 거냐면 사실 관리자들이 먼저 선배시민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니 직원들을 슈퍼비전 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뭐 강압적으로 했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선배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고요. 또한 관리자들이 어찌 보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각하게 우리가 선배시민을 통해서 생각하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했다 그랬는데 사회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을 다시 우리 직원들이 하게 됐고 또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로서에 대한 정체성들을 관리자들이 자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선배시민으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2017년부터는 관리자들 이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고 나서 전체 직원으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도 매달 1회 그 교육을 했었고요.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사회복지 가치 철학 중심으로 교육을 계속 진행을 했었고 또 올해 상반기 저희가 미션 비전 작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토론을 기반으로 해서 미션 비전 작업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19년도에는 직원들 자발적으로 학습 동아리를 결성하는 형태가 좀 나타났어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먼저 대리급들 선임사회복지사들이 먼저 시작을 해서 그 동아리가 결성돼서 자체적으로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됐고요. 또 기관에 이제 선배시민 사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 또 실천하고 있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그 직원들 간이 모여서 어떻게 선배시민을 어르신들에게 교육할 거고 어떻게 조직할 건가에 대한 그런 실천들을 지금 같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저희가 이렇게 직원 교육을 놓지 않았던 것은 어찌 보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끊임없이 의미를 좀 묻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과도 그런 의미를 나누고 싶어서 오랜 시간 직원 교육을 같이 했었고요. 17년 그 전 직원 교육 이후에 직원들은 스스로 자각하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이다라는 인식보다는 기존 사업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선배시민의 가치와 철학을 녹여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었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받아 안을 때도 새로운 사업 안에서도 선배시민 가치와 철학이 녹여 들어가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슈퍼비전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선배시민 사업이 실천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이제 변화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직원들이 사실 변화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변화는 되게 빨랐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인문학 교육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12년도에 인문학 교육으로 하다가 15년도에는 선배시민 대학으로 운영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자조 모임, 그 선배시민 대학과 함께 자조 모임이 계속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본인이 기존의 돌봄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하면서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직원들을 바라보는 눈빛이나 복지관에 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와요. 이렇게 뭐 자원봉사 친구들도 오지만 그 외에 학교에서 또 보내지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학교 그 사회봉사 명령 받은 친구들, 그 친구들을 보는 눈빛이 어르신들이 되게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어쨌든 기존에는 개인 중심의 삶을 많이 이렇게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중심의 삶을 아까 교수님이 설명을 약간 하시긴 했는데 저희 복지관에 오셔서도 개인의 돌봄 중심으로 그것이 건강이든 뭐 여가든 문화든 그런 돌봄 중심의 삶을 계속 이렇게 중심이었다면 이렇게 선배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본인을 둘러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또 공동체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로 많이 변화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토론도 하시고 또 그런 학습도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어찌 보면 저희 직원들에게 또 후배 시민들에게 공동체에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직원들이 변화하고 또 어르신들이 변화가 나타나면서 기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사실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관의 역할이 기존의 서비스 전달 중심의 케어센터에서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들이 제기가 됐고 직원들하고 토론하면서 기관의 어떤 정체성들을 커뮤니티 센터로서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12주년을 했는데 리모델링하고 나서 전체 개소할 때도 기관의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선배 시민은 저희가 규정한 선배 시민은 공동체와 후배 시민을 돌보고 또 공동체의 길을 열어가는 존재가 선배 시민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후배 시민은 공동체와 소통하고 또 선배 시민과 함께하는 존재로 후배 시민을 규정을 했고요. 사회복지사는 공동체와 선배심을 이어주는 조직가이자 교육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 기존의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죠. 이렇게 서비스를 양적으로도 상당히 많고 프로그램들을 정말 많이 운영하면서 의미를 묻기보다 열심히 일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소진되고 되게 힘들어하고 나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이런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직원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불평등에 대한 그런 물음들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방향과 정체성을 찾고, 또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도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같이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됐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복지관 전 사업 영역에서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사실 처음에는 정말 저희도 선배시민 대학을 운영해서 선배시민 대학 이후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동아리를 어르신들을 조직해서 이렇게 갔었다라면 직원들이 학습하고 자각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직원들이 모든 사업 영역에 이 선배시민 가치를 다 녹여내는 훈련, 그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홍보 사업에도 선배시민이 들어가고요. 인권에도 들어가고, 세대 통합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건강 사업, 일자리 사업 안 들어가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업들의 직원들이 어르신들하고 선배시민을 거기서 논의하고 같이 교육하고, 또 그런 논의하고 교육하는 것들을 어떻게 어르신들이 실천하게 하고 자조화하고 조직화할 건가에 대한 이런 연결로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코로나로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르신들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 과정에서 1대1 만남, 소규모 만남을 놓지 않고 계속했었고요. 그 대면에서 1대1로 만나고 소규모 만남 부분들을 다시 화상으로 가지고 와서 줌으로 어르신들하고 쌍방 소통하면서 그런 모임들을 계속 하게 됐고, 그러는 과정에 아까 교수님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그 건강 동아리가 환경에 이제 나의 건강 때문에 오셨다가 지역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건강을 보다 보니까 환경이 문제구나 해서 작년에는 환경단체하고도 직접 교류하고 가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올해 미세먼지 마침 공모전이 있어서 그렇게 대상까지 받으셔서 어르신들은 지금 이제 조만간에 상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그 시청에 올라온 그 결과만 받고 지금 다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정말 시민으로서 정책에 참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어르신들도 시민으로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들을 계속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기관의 미션 비전을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선배 시민을 기관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좀 온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직원들 교육과 학습 중심으로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결과가 사실 올해 미션 비전 안에서 선배 시민을 전 직원이 이야기했었고, 우리 기관의 방향은 이거다라고 직원들이 토론 과정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배 시민과 함께 디자인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기관의 사명으로, 미션으로 저희가 정립을 했고, 세부 과제들을 또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오랜 시간 만들어온 이 과정이 결과물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지속적으로 이걸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하고 선배 시민을 그 이야기하고, 또 동아리에서 건강을 이야기하고, 일자리에서 내지는 그 다양한 활동에서 청소년들하고 세대 토론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선배 시민으로 이제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먼저 스텝 1단계, 나도 선배시민이구나 자각하고 이렇게 5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여전히 뭐 1, 2단계 머무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실 5단계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단계 어르신들 같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중원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은 지금 한 4, 5단계 되나? 이렇게 이 화면을 보시면. 근데 사실 저희 어르신들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다 계시고 어쨌든 저희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역할을, 선배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처음, 지금 사실 저희가 올해 이제 기조 강의 그 교수님하고 계속 이렇게 연락을 했던 것도 올해 처음 참여하는 기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29개 기관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57개 기관에서 지금 4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기관들이 기존에 또 참여했던 기관들과 또 기존에 참여했던 기관장님들은 선배심에 대한 이해가 또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선배시민은 아마 지금 형태는 기존 봉사단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선배시민 가치와 철학을 입히는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배시민 사업은 기존 사업 안에서도 담아낼 수 있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안에서도 어르신들 교육하고 해서 나중에 자조화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거에는 어르신들 무조건 교육 먼저 하고 자조 모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교수님 그 영상도 많이 찍고 이렇게 하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사실 어찌 보면 그런 실천의 경험들이 지역사회 확산이 되면 그거를 토대로 또 선배시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로 또 채워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관장님들께 좀 제안을 드려보면 직원들 각자의 생각들을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같이 마련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차이가 편안하게 드러난다는 그런 환경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언어로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광장들이 생기다 보면 사실 직원들은 다 의미 있는 존재로 있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생각들이 조직 안에서 논의된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어르신들도 상당히 의미 있게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어 해요. 또 어른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런 환경들을 같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배시민 그 8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사람이었습니다. 직원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사업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만 가져왔다면, 사업으로만 가져왔다면 사실 8년을 못 가져왔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차이가 편안하게 드러나는 광장을 저희들은 경험을 했고 또한 그건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직원 교육과 학습이 중심이 된다면 실천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관장님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또 참여하시는 관장님들께서 직원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또 교육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또 안정적인 예산을 좀 담보를 해주신다면 사실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선배시민을 다양하게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고 정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원의 교육과 성장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선배시민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신명희 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 금정구 노인복지관 조수경 관장님께서 금정구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선배시민 실천 방법에 대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정구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수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중원 노인복지관에서 그 직원들과 함께 어떻게 가치와 철학을 조직에 녹여내고 만들어갔는지 좀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권리형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활동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구 노인복지관은 참고로 2014년 1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신규 복지관이었고요. 2015년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 선배시민 양성에 관한 지원 사업이 있어 참여하면서 선배시민 사업을 접하게 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시작하고자 생각을 했던 계기는 금정구 노인복지관의 미션은 어르신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본 사업이 저희 기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부합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정구 노인복지관에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학력 수준이 다소 높으시고요. 이전에 역량들도 있는 분들이 다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의 욕구는 어떻게 해서든 본인들의 그런 역량들을 녹여낸 사회 참여에 대한 의지가 강하셨던 것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주요한 출발 지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처음 선배시민대학을 시작할 때 주요 이슈로 정했던 것이 고령 친화도시 구축과 관련되어서 당사자들이 그런 구축 활동들에 참여하고 본인들의 생각들을 제안하는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슈를 정하게 되었는데 부산시가 광역시 중 고령화 1위였고 2015년에 고령 친화도시 가입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저희 기관의 선배시민 이슈는 고령 친화도시 구축과 관련된 이슈를 전정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각 12회기 기초교육 과정을 통해서 총 32분이 1, 2기 선배시민대학을 수료하면서 1, 2기가 양성이 되었고요. 2015년에 중심을 둔 실천 활동들은 양성된 선배시민대학을 수료한 어르신들의 리더 자조 모임이 자리 잡게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에 대해 중심을 두고 활동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2016년에는 총 24회기 기초교육을 통해서 3기가 총 30분이 양성이 되었고 수료를 하셨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고령 친화도시 구축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년 활동을 하는 활동 내용들은 고령 친화도시 8대 영역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또 참여하고 있는 선배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영역을 선정하고 활동을 진행하는데 16년에는 고령 친화도시 인식조사 활동과 환경과 관련된 활동에 집중해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부산시에서 고령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 모니터링 단을 모집을 했었고 저희 선배시민대학에 참여하셨던 수료하셨던 어르신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정책 제안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관심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2016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 동기가 강화되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은 1, 2, 3기가 수료된 이후 조직의 정비 그리고 의사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서 자조조직을 구성하고 창립총회와 함께 조직 규정을 결의하면서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임원진 회의, 자조모임 회의가 분리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17년에 주요 활동들 또한 환경실태조사와 정책 제안 활동에 집중해서 활동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2017년 3년차 들어오면서 선배시민 역량이 강화되고 고령 친화 영역 활동에 대한 이해들이 도모되면서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금정구에서 연 1회 진행되는 전체 복지단체 박람회에서 선배시민대학을 수료하신 어르신들이 직접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령 친화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반영한 영역을 선정하는 것을 정립하게 되었고요. 2018년부터는 저희가 활동과 매년 양성이 무리가 있다 판단해서 양성은 경년으로 진행을 하고 활동을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4기가 총 17분이 수료하면서 4기가 양성이 되었고 이때부터는 기존에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활동과 관련된 보수 교육들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테면 임원진 회의를 위한 회의 기술 그리고 실태 조사를 위한 지역 조사 기술 이런 것들과 관련된 보수 교육들을 꾸준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교통, 사회 참여, 세대 통합 영역에 대한 활동 분야를 선정하고 활동을 하셨는데 교통
교통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 사고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노인과 관련된 어떠한 불편함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척척 해결 시스템이라고 하는 교통 문제 해결을 제안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발굴된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피드백 받는 그런 활동들을 함께 진행했었고, 세대 통합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들과 영화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고령 친화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슈퍼 시니어 정책 자문단을 총 50분을 구성해서 어르신들의 의견, 어르신들의 실태 조사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금정구에서 활동하고 계신 두 분의 어르신이 18년부터 슈퍼 시니어 정책 자문단으로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그리고 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들이 증가하고 있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실태조사와 그리고 선배 시민들의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환경, 교통, 세대 통합, 사회 참여라고 하는 4개 영역의 활동들의 주제를 정하고 활동에 참여하셨고, 직접 지역조사 기술을 익힌 것을 바탕으로 분과별로 동을 정해서 지역조사를 하시고 서로 간에 발표를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안하는 활동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 기관이 선배시민 권리형 사회참여활동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고요. 이제 그 기관들이 연합으로 연대하는 활동들을 진행해보자 하여서 연합 캠페인을 실시를 했었고요. 보수교육으로는 교통과 관련된 전문화 교육을 집중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금정구 노인복지관 2019년에 가장 주요한 성과는 권리형 사회참여 활동 인식 확산을 위해서 그분들이 주체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검토들이 있어서 그분들 중에 4분이 강사로 양성하는 과정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강사로서의 자질 개발을 위해서 교수법이라든지 커리큘럼을 만드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하여서 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지금 현재 계속 활동 중에 계십니다. 2020년은 지금 현재 저희가 5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5기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줌 온라인 교육으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행되는 주요한 영역은 지역사회 지원 및 건강서비스 관련해서 치매 친화적 마을 만들기, 저희가 CI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CI 사업과 연합해서 치매 친화적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존경 및 세대 통합 영역, 사회 참여 영역에서 올 한 해도 역할을 해 가실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산시 노인정책 자문단에 기존에 2분이 참여하고 계시다가 올해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7분이 선정이 되셨고, 총 50분 중에 금정구 지역에 계신 어르신 7분이 부산시 권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부산 지역 선배 시민과의 연대 활동을 위해서 연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작년에 논의되었던 6개 기관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이 올해 부산시에 있는 선배 시민 총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사실 지금 총 23개 기관이 신규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선배 시민으로 수료하신 분들 중에 제2기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자 하고 총 4분에서 5분 정도가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 와서 선배 시민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변화하고자 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선배 시민 양성 및 활동에 대한 지역 확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5기는 그래서 2개 권역에서 같이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정구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과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 지역으로 명확하게 좀 구분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양성된 4개까지의 선배 시민들은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었다면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다세대 밀집 지역
으로 확산해서 한 개 더 그룹이 양성이 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사 활동 확대를 통해서 작년에는 그 강사로 양성되신 분들이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강사 활동들을 진행을 하셨다면 올해는 저희 소시오 드라마라든지 권익 활동을 하고 있는 팀들과 연합해서 좀 더 강화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시민총회는 신규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활동과 관련된 보수 교육들이 진행되어야 할 때 전문화 교육과 관련된 강사 인력 풀들을 찾기가 좀 많이 힘든 지점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함께 하는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저희가 구의원과 시의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구조화해 두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선배시민 활동들이 진행될 때 체계적으로 좀 연계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제한점들도 검토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20 몇 곳이 될 정도로 선배시민 활동들이 다각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활동이 되고 있는데 선배시민 총회라든지 연합 활동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관 간의 활동 내용과 운영 형태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선배시민 조직의 연대를 추진할 때는 서로 간의 소통이나 지향점들이 좀 달라서 겪는 어려움도 좀 보여지는 것 같다라는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시민 사업을 1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 오면서 저희 기관에 가져온 변화는 분명한 저희 그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권리형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을 배양하고 활동 기회들을 부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은 BSC 성과 관리를 적용해서 기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이나 그 활동들과 교육을 통한 주체성 강화가 저희 기관의 주요한 성과 목표, 성취 과제로 포함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충분히 선배시민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화해가는 충분한 계기가 좀 되었었고요. 저희 기관은 모든 단위 사업들 안에 OT 과정에서 선배시민에 대한 개념 교육을 모두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회원 교육 시에도 선배시민론에 대한 개요를 아까 양성되어 있던 그런 이제 선배시민 그 강사 과정을 수료하신 그분들이 교육을 함께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참여자들의 변화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선배 시민들이 자조적인 조직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실전 활동을 결정하고 평가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분명히 주체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면서 사회 속에서 선배 시민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고한 참여 의지들이 고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전 활동을 통해서 강화된 역량을 가지고 현재 저희는 다음 기수에 들어오는 선배 시민들은 전에 수료하신 선배 시민들의 추천을 받거나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신입 선배 시민들이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양성이 될 때 어떤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추천도 하시고 그분들의 역량을 키워가는데 함께 기여하는 그러한 역량들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관은 당사자 조직인 권익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관 운영 조직인 권익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이런 곳에도 이분들의 참여 의지가 확인이 되고 다음에는 내가 그 역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을 표출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이나 이용의 불편함이나 또는 개선되어야 될 지점들이 있다면 이용자분들이 선배 시민 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모범 시민 어르신들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기관에 뭔가 개진되기를 요청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처럼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한 조직 내에서 기관 내에서 상담가의 역할까지도 함께 수행해 주시는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선배 시민들을 계속 경련으로 지속 양성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후에도 발표해 주실
주실 내용의 춘천의 사례들도 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조직들이 연대 조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 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이 좀 더 확대되고 다양한 권력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이슈를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4개의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분들이 희망하는 관심 분야에 대한 공통된 도서를 읽고, 또는 그분들이 원하는 강사 요청이 있으시에는 저희가 강사를 함께 찾고 제안해 드려서 그분들이 관심사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도 올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리형 사회 참여 활동의 확산에 주체로 역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시민 권리형 사회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자원봉사단들의 역할과 차별화 또는 관점 변화, 아까 그거는 중원에서 충분히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 변화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학습 조직을 강조하셨던 이유는 아마 그거인 것 같습니다. 선배시민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역량과 역할과 관점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설계해 가고 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게 지원할 것인가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과 함께 기존에 양성되어 있는 선배 시민들의 보수교육 전문화 과정, 이런 검토들이 함께 논의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금정구 노인복지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권리형 자원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선배 시민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노인복지관 조수경 관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배 시민 네트워크에 대한 주제로 춘천 북부 노인복지관 박재호 관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천 북부노인복지관 박지호 관장입니다. 앞에서 우리 관장님들이 다 말씀을 이제 좋은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춘천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그 노인복지관이 4군데가 있습니다. 한 시에 노인복지관이 4군데가 있는 데는 아마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 선배 시민총회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2018년도부터 선배 시민 그 운동을 이제 한노협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단계적으로 2군데가 먼저 하고 2군데가 나중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시작으로 선배 시민총회를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에 사실은 선배 시민총회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각 복지관별로 선배 시민총회만 이루어지고 춘천시 선배 시민총회는 아직 진행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시민 순서는 선배 시민총회의 필요성, 그다음에 춘천시 선배 시민총회, 그다음에 강원도 선배 시민총회의 계획, 그다음에 전국총회,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각 기관에서 한 7, 8년 동안 사실은 선배 시민 그 교육이라는 그 제목하에 다양한 그 선배 시민 운동을 각 복지관에서 펼쳐 왔는데요. 이것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고리가 사실은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배 시민 운동을 전략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총회라는, 지금 앞에서 사실은 그 우리 금정구에서도 선배 시민 총회를 얘기했었고, 중원에서도 그런 선배 시민 총회가 나왔습니다. 얘기가, 그 선배 시민 총회라는 것은 사실은 권리형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그런 정책 제안 활동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스템 하에 권리형 자원봉사 정책 활동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 총회를 춘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먼저 춘천시 선배시민총회를 진행한 과정을 말씀드리면 각 복지관별로 이제 4개 지역 권역별로 지역을 나눠서 선배 시민들을 모집하고 조직화를 각 복지관별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복지관별로 선배 시민 교육, 역시나 그 선배 시민이 무엇인가 이것을 사실은 알아야 선배 시민 활동이 그 다음에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배 시민 교육을 각 복지관별로 실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교육받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선배 시민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이제 그 내용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 복지관 영역별로 권리형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조사하고 그 조사된 것들을 각 복지관별로 토의를 하는, 그 다음에 이게 권역별로 복지관별로 주제를 선정을 해서 복지관 선배 시민총회를 우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4개 복지관이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춘천시 선배 시민총회를 4군데에서 갖고 나온 정책 제안들을 춘천시 선배 시민총회에서 발표해서 춘천시의 정책 제안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선배 시민총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선배 시민총회는요, 권리형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으로 해서 고령 친화도시, 부산도 고령 친화도시에 아마 가입했고, 고령 친화도시에 8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8가지 영역을 주제로 해서 각 복지관별로 지역에 가장 우선시 될 수 있는 지역사회 문제들을 각 복지관별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3가지씩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복지관별로. 두 가지 하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3가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나온 토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정책 제안으로 나온 이제 그 제안들이 이제 저것인데요. 고령 친화 도시가 우리나라에 한 20개 정도 도시가 가입을 해 있는 상태고, 고령 친화 도시의 관점은 사실은 어르신들만 잘 살기 위한 그런 도시가 아니고, 아동, 청소년, 노인, 뭐 다양한 분야의 계층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고령 친화 도시라고 생각이 돼서, 보시면 뭐 아동 친화 도시도 있고 여성 친화 도시도 있고 다양한 친화 도시가 있는데, 고령 친화 도시는요, 각 세대가 다 함께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시 선배 시민총회의 각 복지관별로 사실은 의장단을 20명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춘천시 선배 시민총회는 한 80명을 예상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8월 달에 개관이 되면 온라인 오프라인 선배 시민총회를 지금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 친화 도시 관점에서 나온 정책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복지관별로 그러면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역사회 문제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 갖다가 이제 같이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각 복지관별로 같은 양식을 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별로 영역별로 이렇게 분임을 만들어서 사회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발표할 수 있는 사람도 선정하고 해서 각 분야별로 문제의 원인과 상황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상황들이나 여건들 이런 것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선배 시민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그러면 그 정책 제안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행했을 때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양식에 네 군데가 똑같이 한 양식으로 통일을 해서 분임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그 같은 양식을 가지고 했고요. 저기에서 나온 분임 토의 했을 때는 사실은 다양한 의견들과 주제들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정할 때는 투표로 해서 가장 우선시되는 세 가지를 선정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복지관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정리되면 복지관 선배시민, 남부복지관 선배시민총회를 했으면 그 선배시민총회의 결과들을 정책 결의문으로 복지관 정책 결의문으로 저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선배시민 의장단 일동으로 해서 정책 건의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건의서를 만들어서 저걸 가지고 그 의장단들이 선배시민총회에서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4개 복지관이 똑같이 이제 선배시민총회를 해서 정책 의견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 춘천시 선배시민총회에 참가하신 분들은 그 중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5가지면 5가지, 6가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춘천시에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 제안들을 진행을 하는 형태로 했고요. 예, 남부복지관도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동부복지관도 이런 형태 똑같은 형태로 정책 결의문과 제안서를 건의서를 만들었고 의장단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현안은 똑같은 방식으로 했고요. 예, 보시면 이제 저 한 가지 사례 이제 그 정책 우선시된 것을 3가지씩 정리를 했는데 이 의장단들이 선배 시민총회에 와서 발표할 내용을 PPT로 이제 만들어서 사실은 어른들이 이것을 선배 시민들이 저것들을 갖다 발표를 각 복지관별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령 친화적인 그 관점에서 저희 복지관이 했던 것은 시민 참여와 고용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이 정책을 제안을 했는데 뭐 일자리 참여에 대한 정책으로서 선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으로 해서 이제 정책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 제안이 실현되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춘천시 선배시민총회에서 이것을 발표를 이런 모습으로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각 복지관 영역별로 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춘천시의 선배시민총회에서 나온 의제들이 결의문으로 나와서 이것들을 이제 춘천시청이나 또 의회나 그 관련 뭐 교육청은 교육청 이런 관련 부서의 정책 결의문들을 갖다가 건의를 하게 됩니다. 건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건의를 하면은 이게 피드백이 다시 올 수 있도록 그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춘천시 그 선배 시민 추진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그것들을 정책적으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난 17일에 사실은 강원 권역이 저희가 이제 저희 복지관에서 선배 시민 자원봉사 강원 권역 실무자 회의를 17일 날 진행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사실은 제안을 했습니다. 강원도에 11개의 그 선배 시민 자원봉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선배 시민 총회를 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그대로 우리가 같은 양식으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11개의 그 복지관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로 그 분임 토의를 하고 정책 제안을 해서 그 지역에서 똑같은 형태로 그 나온 정책 결의문들을
관련 시청이나 의회나 교육청 이런 데에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의문들을 전달하는 형태의 시간들을 갖고 거기에서 의장단들이 뽑혀서 이 의장단들이 강원도 선배시민총회에 참석을 해서 그 지역에 나온 선배시민 정책 건의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1개 복지관이 각자 복지관에서 나온 그 지역에서 나온 그 정책 결의문들을 강원도청에서 와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중에 5가지를 우선순위로 투표를 하게 됐고 그 투표에서 결정된 정책 결의문들이 강원도와 강원도의 강원도 뭐 경찰청이면 경찰청 이렇게 결의문이 전달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뭐 강원도가 18개 시군이긴 하지만 참여하는 기관이 11개 기관이기 때문에 11개 시군에서밖에 참여를 못하는 형태로 됐겠지만 우선 참여하는 기관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강원도 의장단들을 뽑아서 또 하게 되면 전국 총회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지금 부산시도 선배시민 총회를 시작한다 그러고 성남도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한노협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선배시민 전국 총회를 가질 수 있다면 각 시군별로 만약에 16개 시도가 그 시도별로 선배시민총회에서 나온 정책 결의문들을 만약에 국회에서 한다. 전국총회를 국회에서 뭐 1박 2일 동안 한다고 치면은 와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갖고 각 시도에서 나온 정책들을 갖다가 발표를 하고 그것들을 다시 또 투표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그 선배 시민들의 관점에서 나온 정책 제안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한 5가지를 뽑겠다 그러면 5가지가 선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관련 기관들에 이것을 제안해서 정말 선배 시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그것들이 실현돼서 정말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너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선배 시민 운동을 우리 한노협에서 정말로 7, 8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해오셨고 전국적인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네트워크망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유범상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선배 시민들의 그런 운동들을 정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총회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 연초부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것들을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한노협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자원봉사 그 관련돼 가지고 아마 말씀을 나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의 총회 형태로 만든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16기 시도에서 나온 정책 제안들이 한 곳에 모아지지 않겠냐. 그러면 선배 시민 운동이 더 활성화되고 또 온 세대가 이렇게 같이 아까 우리 유범상 교수님 뭐 청소년 위원회도 있고 우리나라에 각 분야별로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 아동총회 의장단도 있어요. 각 분야에서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총회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면 각 분야에서 나온 의견, 각 분야의 그 시각으로 바라본 우리나라의 사회는 어떤가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모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게 하나씩 추진이 된다면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형태로 선배 시민 사업을 실천하고 전국 총회를 제안해 주신 춘천 북부 노인복지관 박재호 관장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청중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범상 교수님과 발제를 해 주신 세 분의 관장님께서는 앞쪽의 토론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진행은 신명희 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온라인상으로 온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수합해 준 거. 동구 행복한 어르신 복지관 이명진 팀장님이 보내주셨어요. 선배시민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어르신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금일 세미나의 핵심은 자원봉사이긴 하지만 용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시대 노인들이 시민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네. 답이 다 된 거죠? 이게 선배 시민 또는 자원봉사 이 얘기가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잖아요. 사회복지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에서 넘어서서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 거다. 근데 그것은 정부가 정책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정책의 밑바탕을 이뤘던 것은 그런 것을 요구했던 시민들이 있었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이 노인 영역에서는 선배 시민으로 구체화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 영역에서는 우리가 권리형 자원봉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이것이 민주시민 교육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문명을 바꾸는 건 거고 그리고 복지국가의 방향을 바꾸는 건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이제 표현은 선배 시민 그다음에 노인 자원봉사 이렇게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면에는 민주시민 교육이 또는 복지국가가 노인 속으로 들어가서 선배 시민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은 너무나도 본질을 잘 꿰뚫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선배 시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던져주는 질문인 것 같아서 질문이 아니라 저에게 답을 주신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천 노인종합복지관의 유명화 과장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원택트 사회복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때입니다. 선배시민 어르신들과도 비대면을 넘어서 원택트 시대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관계를 확장하고자 고민하면서도 가상공간의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은 선배시민께는 더욱 어려운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발표되는 사례뿐 아니라 실무자들이 제출한 사례 나눔으로 취합된 자료도 추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저희한테 예전에 한노협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비대면 이미 시대가 비대면 시대인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같이 만난다는 게 참 쉽지는 저희도 않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계속 대면하면서 또 가상 공간에서도 만나고 이거를 같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모든 기관들이 어려운 현실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혹여라도 그런 사례 나눔이 또 이렇게 저희가 취합할 수 있다라면 이후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자리에서 같이 좀 더 교수님 아까 강의도 포함해서 아까 교수님 강의 듣고 질의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도 그렇고요. 또 관장님들 선배 시민에 대한 실천 방법들 그리고 네트워크 총회를 중심으로 한 사례들 발표해 주셨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의견 혹시 더 좀 어떤 의견 있으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박노숙 회장님 어떠셨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어쨌든 유범상 교수님하고 우리 신명희 관장님, 조수경 관장님, 우리 박재호 관장님의 그 선두적인 활동의 수고와 또 앞으로 응원을 보내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강원도에서 선배 시민 그 총회를 모범적으로 해서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인복지관이 충분히 선배 시민 총회가 독립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역할은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인큐베이팅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의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단체를 운영을 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선배 시민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누구의 제재를 받지 않고 스스로 진정한 NGO를 만들어서 독립하기를 굉장히 희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아까 유범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이후에 불평등, 생태, 혐오, 뭐 젠더 뭐 이런 그 사회 문제가 굉장히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신문에는 자살률이 내년부터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신문 기사도 났습니다. 이때 우리가 노인복지관이 여전히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야 되는 이때에 우리 기관장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근대는 돌진적 근대화에 따라 엄청난 성장과 효율을 이뤘는데 오늘 봤더니 그 위험들을 별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을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어마어마한 위험들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본질적인 것을 깨달았었을 때 우리는 지금 의미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었을 때 저는 먼저 리더들이 특히 이제 저희와 같은 위험에 맞서 싸우는 현장에 있는 영역에 있는 리더들이 관장님들이죠. 그리고 복지관이 먼저 그 의미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의미를 물으면 의지가 생기거든요. 그럼 의지가 생기면 실천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그 의미들을 묻는 과정들 속에서 선배 시민의 어떤 그 의미가 뭔지를 묻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의지들을 좀 합의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의지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선배시민 네트워크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된 것들이 선배시민 총회와 같은 그런 의지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 의지들이 어떤 그 변화의 실질적인 어떤 이 변화들을 이루어내는 정책으로 좀 이렇게 전환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동안에 의미를 묻기보다는 현실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사후 어떤 이 처방들을 하는 그리고 또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실천들을 이제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사도 더 이상 견뎌내기 힘든 상황들이 됐다. 그랬었을 때 저는 먼저 회장님께 그리고 관장님들께 먼저 의미를 묻는 작업부터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대로 가도 되는지서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의미들을 묻는 광장에 저는 선배 시민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배 시민들에게 의미를 물으라고 던지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함께 의미들을 묻는 것에서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관은 케어 센터가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 센터의 의미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케어러가 아니라 메디에이터다. 그 광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묻는 거라면 복지관에 대한 의미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매개자로서의 의미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힘들수록 그리고 아주 급박할수록 그리고 아주 어려울수록 먼저 의미를 묻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방향이 잡히게 되면 그다음부터 의지를 만들고 의지가 만들어지면 이제 현실을 바꿔가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는 바쁠수록 그리고 지금 위험할수록 뭐 이제 의미를 묻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고 또 회장님이 이렇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들이 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사회복지계에서 우리 그 노인 복지 기관에서는 누구보다도 이 의미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네네 그 지금 김원호 관장님 손 드셨습니다. 예, 저 대구에서 온 달성군 노인복지관 김원우 관장입니다. 제가 아까 그 발제하신 내용 가운데 그리고 박재호 관장님 그 춘천 쪽에 그 내용들을 보고 상당히 어떤 그 이슈에 대한 그러니까 노인들의 목소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묻혀져 있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공식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는 데 뜻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선배 자원봉사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에 있는 복지관들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노인들이 갖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또 고령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일종의 어떤 뭐 전국적 단위의 컨퍼런스 포럼이라도 좋고, 이거를 한번 노인복지관 협회가 주최를 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그래서 거기는 관련되는 공무원도 초청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각 이 분과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이 토론 이슈에 맞는 우리 봉사단의 리더들이 발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서, 저는 참으로 뜻깊은 게 우리 그 박경환 의원님 사례처럼 선언문이라도 원래 뭐 2020년 같으면 2020년 선배 시민 자원봉사 컨퍼런스 선언문 이렇게 해서 뭐 환경 분야, 노인 분야, 원래 주제를 환경이라고 정했다면 환경에 대한 이거를 하나의 어떤 포럼 형태로 한다면은 이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시민사회 단체의 노인들의 목소리가 공식화될 수 있는, 그렇게 돼서 각 복지관의 특색과 특성에 달라서 산발적인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어떤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걸로 따지면 이렇게 한번 합일적으로 공통된 목소리 하나를 내서 정부나 복지부에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아까 말한 대로 뭐 환경이든 고령화의 문제든 심지어 주택, 고용의 문제든 이런 주제를 한 가지씩 갖고 1년에 한 번씩 이런 컨퍼런스를 노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제안드립니다. 네, 동감하고요. 꼭 필요한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춘천시 선배 시민총회를 언론사를 같이 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에 제안한 것은 우리 선배 시민총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들을 이슈화해달라. 그 연재, 쉽게 말해서 연재 형태죠. 연재. 이 나온 내용을 언론에 연재를 해가지고 이게 이슈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정책적으로 강원도나 춘천시에 이 정책을 제안했을 때에 이게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던질 수 있도록 이 언론사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언론사를 낀 거고요. 지금 곧 언론사에서 아마 같이 책이 출판이 될 겁니다. 이게 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게 춘천시 선배시민총회를 하게 되면 그 나온 내용들이 아마 신문에 연재될 그런 계획이고요. 그런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또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조유정 관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 양지의 조효정입니다. 귀한 발제들 너무 고맙고요. 우리 특별히 그 중원의 신명희 관장님, 그 관리자와 직원들의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셨는데 어떤 그런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우리 금정의 조수경 관장님, 시의원들에게까지 이게 확대됐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매우 고무적인데요. 그런 어떤 노하우를 조금 더 여기서 그렇게까지 가기 쉽지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간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부연해 주시면 훨씬 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 들어서 두 분에게 짧게나마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절대 계획적으로 못 갔기 때문에 처음에 직원 교육에 실패를 했었어요. 아까 처음에 상당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관리자들 중심으로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관리자들을 시작하게 돼서 그게 이제 관리자들의 슈퍼비전 안에 녹아나고 또 직원들하고의 그런 관계 속에서 녹아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체 직원 교육으로 확대가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2년부터 사업을 했지만 그 실적과 성과는 201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랜 시간 실패와 이런 침체기를 거듭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듣나요, 관장님 답이? 네네.
저희가 처음부터 고령 친화 도시 구축과 관련되어서 당사자들의 눈으로 당사자들의 문제를 찾고 그것이 개선되도록 하는데 방향성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영역별로 설정하고 시행하는 구단위의 사업들은 지역 안에서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정책자문단에 저희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부산시에 총 50분이 선발이 되어서 참여를 하시고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0분씩 활동을 하시는데 그중에 1개 권역을 저희 복지관이 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어르신들이 권역별 이슈를 찾고 찾아진 이슈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시 단위로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기에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부산시 노인정책 자문단을 꾸리고 운영하는 주체는 부산시 복지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5개 권역이 선배 시민을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들이 권역을 나누어서 책임을 가지고 이슈 찾기나 어르신들의 조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협조해서 함께 진행하면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의원과의 만남 그런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그전에는 실태조사나 현황조사 이런 것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던 터라 올해부터 개발원과 협의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발굴한 이슈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제안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 이런 활동들이 함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되었었습니다. 네. 혹시 네, 지금 그 서울 구자원 관장님. 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의 구자원 관장입니다. 사실상 지금 준비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계속 해왔고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기관들이 있어서 50개에서 한 200여 개로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50개 기관과 150개 넘는 기관 간의 어떤 차이는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총회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갭이 갖는 어떤 부분들도 그 부분에서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어떤 상황들이 전부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그걸 갖다가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조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으로 있는지 우리 교수님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선배 시민 교육을 할 때 받는 도전이 뭐냐면 학식이 있는 어르신들이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공동체가 안전하도록 만드는데 거기에는 세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연대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주 상층에 있는 노인들보다는 중산층이나 경제적으로 좀 밑에 있는 노인분들께서 오히려 연대의 의미라든가 협동의 의미라든가 안전의 의미들을 훨씬 더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의 문제이고 오히려 내가 노인 이전에 열심히 살았는데 노인이 되고 나서 자식들이 비정규직이고 자식들은 자기 자식을 먹여 살리느라고 힘드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이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했던 노인들에게 이것은 사회가 우리를 안전하게 해야 될 것이 권리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훨씬 더 이 공감을 얻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일이지 학식이라든가 어떤 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한 5, 6년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이 얘기를 지금 와서 하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단계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신명희 관장님이 발제했던 64페이지인데요. 먼저 이렇게 나도 선배 시민이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선배 시민이구나 자각하면서 바로 스텝 5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실천을 하고 내 실천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먼저의 문제, 늦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의미들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스텝 1일지라도 스텝 5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만 알면은 금방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처음이 5년, 10년이 걸리겠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지고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순간 1년이라도 쫓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좀 확신들을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스텝 1에서 스텝 5까지 단계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응집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하더라도 단계 1도 안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좀 이게 뭔가 좀 고급스럽기도 하고 의미 있는 것들 같고 이러면서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익숙해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차원이 다르니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현실에서 이제 익히고 이런 거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일단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 하시는 분들부터 자극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도 이제 좀 뭐 궁금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제 경험에서는 1년 차나 5년 차나 이 의미들을 깨닫는 순간 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질문? 네, 최영 관장님. 네. 예, 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의 관장 최영입니다. 오늘 교수님 비롯해서 관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거는 총회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조직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재우 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혹시나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 세력화가 되거나 또는 정치 세력에 이용당하거나 하는 문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이게 이제 어르신 내부에서 계층 분화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들 있으신지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 계층도나 그거 사실은 그것을 이렇게 지금 공익 활동을 하고 있거나 생계가 나한테는 가장 필요하고 있고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선배 시민에 대한 자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것을 자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선배 시민 교육을 해보면 이게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나라가 걸어온 그 환경이 정말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환경에 지금 우리가 산업화 성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사회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선배 시민 교육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이게 돈이 많고 적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선배 시민 운동이 뭐고 선배 시민 운동을 하면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선배 시민 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자각하는 게 되게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고 인식이 되고 우리 노인이 갖고 있는 지혜와 경험 이런 것들을 공동체와 나눌 수 있다. 이런 게 사실 사회적으로 확산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비중을 두고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그 박재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종의 운동인 건데 어떤 운동이냐면 자녀적 복지가 틀렸고 이제 제도적 복지로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러저런 그 방향들이 있었는데 그 방향들이 아니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토론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토론들을 하게 되면 싸움을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북유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타디 서클 데모크라시, 그래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라 그러는데 성인 인구의 70%가 참여한다는 건 건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토론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것들을 학습하거든요. 그럼 이제 합리성들이 거기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광장을 뭐라 하냐면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이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태극기와 촛불이 만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만나는 순간 그건 싸움이 되고 전쟁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려서부터 일상에서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토론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 어떻게 그것을 차이로 인정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저는 선배 시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선배 시민 교육할 때 토론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래서 상대를 보고 놀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토론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부분들 또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아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차이로 인식시키는 그런 어떤 방법론 자체가 저는 이제 선배 시민론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결코 어떤 그 제도 정치에서의 좌우를 나누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이 시민이라면 토론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선배 시민의 굉장히 좀 문명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장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떤 그 정당 정치를 대변하는 정쟁의 장이 아니라 이제 시민들이 도처에서 차이가 편하게 드러나는 광장들을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동의는 하지 않지만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 상대를 보고 놀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토론법까지도 이 선배 시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치에 휩쓸린다 이제 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정치라는 말이 굉장히 좀 저희한테 오염돼 있는데 왜 오염돼 있냐? 우리는 제도 정치에 있는 정치인들만 보고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이 공적인 이해관계들 다 사적으로 공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들의 정치를 보면서 정치꾼들의 정치를 보면서 정치까지 버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정치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 동아리에 모여서 온 시민들의 토론의 광장인 건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선배 시민론이 그런 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래는 유치원서부터 배워야 됐던 것을 우리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한번 좀 우리 노인 영역에서 선배 시민이라는 맥락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실 선배 시민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그다음에 이것이 정치와 아까 제도 정치와 다른 건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그 계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로 이해를 하고 광장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저는 선배 시민이야말로 광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차이가 편해다는 광장인 거고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광장인 건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토론하는 동료와 함께 떠나는 즐거운 소풍길이다 이게 나의 의미를 묻고 저희 복지관의 의미를 묻고 그래서 복지관은 이제는 광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게 커뮤니티 센터가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무튼 선배 시민론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저희가 심도 깊게 얘기해야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집단적 관계보다는 개별적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금 토론에 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 태극기하고 촛불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별적 관계라면. 개인의 문제가 되게 되면 여기에 하셨다가 또 다른 어떤 이슈에서 다른 쪽에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좀 스님 얘기하셨을 때 이제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개별적 접근 개인의 개별적 접근에서 기초하는 걸로 보이는데
실천적인 방법에서 이게 집단화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걸 뭐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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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될 만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우려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권리를 알게 되면 민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이제 이 정쟁에 휩쓸리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지금 이제 들을 수 있고 더 나아가게 되면 아무튼 이게 근본적으로 이 뭐랄까 이 복지관에 어떤 그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분들 뭐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는 깊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좀 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랬었을 때 지금 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말씀인데 저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교육의 과정이라든가 어떤 아까 이 커리큘럼 실천의 과정 그런 것들 속에서 저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자료도 축적을 하고 경험도 축적을 하고 그다음에 강사도 축적을 하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현재까지는 그러한 것들이 우려와는 달리 초기 단계에 그래서 이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되지 않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사회복지사와 그 복지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들 그 메디에이터라 그랬죠. 매개자라고 했는데 그 매개자의 방향과 철학과 그다음에 어떤 리더십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은 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그 의미를 진짜로 어떤 의미인지를 좀 물어야 되고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좀 토론도 하고 좀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저희들이 우려한 것처럼 뭐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아무튼 관장님의 것은 저희가 먼저 온 미래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은 좀 해봐야 되고 저도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갔는데요.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도 될까요? 혹시 정말 이 질문 꼭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네네. 박남희 관장님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협회에 좀 여쭈고 싶어요. 근데 이제 협회장님이 사실은 이제 저희 선배 시민 이 자원봉사단 접수를 받은 후에 이제 저희가 회장님 선거가 있어서 저는 사실 연초에 저희가 선배 시민 자원봉사 기관을 모집할 때 노인복지관에만 열어놓은 게 아니라 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종합사회복지관 해가지고 정말 전국에 많은 기관에 이걸 열었잖아요. 그런데 노인복지관 협회가 지금까지 선배 시민에 대한 수년간 공부를 하고 뭐 COP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책 영상까지 해서 종사자들이 영상 보고 공부하면서 같이 어르신들하고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전국의 많은 기관들을 노인복지관이 아닌 다른 기관들 포함해서 모집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노인복지관이 이 선배 시민의 어떤 전문 어떤 기관으로서 협회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시려고 그러시나. 전 처음에 그 당선된 기관들 명단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놀랐거든요. 과연 그 기관들이 참여한 무슨 사단법인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선배 시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노인복지관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선배 시민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같이 공통적인 이해로 발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서 전국 각지에서 이해하는 선배 시민과 또 우리가 또 추구하는 선배 시민이 달라서 여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에 있었습니다. 그걸 조금 그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지를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종사자가 담당자가 변하지 않고 과장과 그 담당자가 계속 참여하면서 COP 교육, 작년 영상 교육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는 그런 전문성을 그래도 많이 유지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유범상 교수님께. 왜냐하면 어르신들
직원들은 변하고 있는데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선배 시민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불법 주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몽 운동을 하면 당신이 뭔데 경찰이냐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막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도전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분들이 많이 변화하시고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저 사람은 꼰대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한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어르신만 선배 시민 교육을 해서 변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기보다는 우리가 종사자도 이게 업무가 아니라 정말 이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어르신들이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그걸 지지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 선배 시민이 어쨌든 그 사회권 인권의 영역이니까 저희 그 노인복지관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수많은 의무 교육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교육에도 지쳐 있어서 직원들 역량 강화를 해서 노인복지관 인권교육만큼은 노인복지관의 중간관리자 이상들이나 관장님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뭔가 저희가 조금 전문적인 어떤 그런 역량 강화를 해주시면 안 되냐 이런 요청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는 그 전문성을 어떻게 유지할 가실 것인지 그리고 종사자 이 전문성을 조금 개발해서 그래도 노인복지관이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다른 기관에선 노인복지관이 전문성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 다른 데서도 다 하니까 그러면은 이거라도 조금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전문성을 조금 전문가를 배출해내는 게 우리의 또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그 두 가지를 조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이 지금 답을 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완전 어려운 과제를 내주셨는데 첫 번째 문제는 선배 시민 그 사업 주체의 이제 다양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의 정체성이 그냥 솔직히 말해서 헤게모니를 노인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우리 사회가 산업화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까지 갔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고 인지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하게 저는 접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헤게모니를 어떻게 우리가 공유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노인복지관에서 선배 시민화 지역사회를 선배 시민화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업이 전국망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체성이라든지 정체성 또한 자연스럽게 노인복지관 쪽으로 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전문성과 관련된 거는 그 또한 저도 현장에서 17년 있습니다만 굉장히 전국 이게 방송을 타서 좀 미안하긴 한데 편안하게 일을 했었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었던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이 일을 우리가 새롭게 디자인해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절박한 위기가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선배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이나 세계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주체로 사회복지사들이 역량 강화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곧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체성 또한 우리가 책임지고 책임성과 신뢰성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면 정체성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갖는 전문성도 확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회장님, 준비하신 것처럼 너무 답변을 명쾌하게 잘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고 중간중간 교수님이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서 좀 정리도 되긴 했는데 간단하게 교수님 마무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예, 저는 이제 예전에 선배심이 시작할 때 우스갯소리로
대한노인회와 함께하는 대안노인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노인회는 이제 노인들의 권익이나 이런 것들 했다면 대안노인회는 이제 정책이라든가 좀 이렇게 쌍두마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하나의 복지관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중원노인 복지관처럼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지역 총회로 나타나고 그다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어떤 문제를 제안하는 그런 것들로 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도 그렇고 제가 하는 활동에도 그렇고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그래서 이제 이게 상상되었던 것이 대한노인회로 이제 상상을 하면서 상상이 일상이 되도록 실천하라. 근데 그 실천을 했더니 이제 지금 이제 오늘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좀 벌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새 노인복지관의 그 사례 발표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처음 시작했을 때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거로 보게 되면 정말 상점벽해와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선배 시민론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의미를 보여야 하면 첫 번째는 이 북유럽에서 보면 서유럽에서 보면 복지국가를 만들 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시작을 해요. 농민들이 이제 이 학교도 세우고 학습 동아리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3인당이 받으면서 가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시작을 하거든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노동당을 그들이 직접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복지국가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선배 시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건가요? 예, 선배 시민과 사회복지사.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갈망,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방향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동안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 선거권, 피선거권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형식적 민주주의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기회 평등,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정도의 투표권을 준 건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의 거인이 막아지지 않으면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그 위험들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발언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배 시민이야말로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그 위험에 대한 조건들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말로 실질적인 민주주의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한국의 복지는 어쩌면 선배 시민 운동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운동들이 민주주의로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건가요. 두 번째는 저는 우리가 이제 보통들 보게 되면 이익 집단에 대한 열망들은 강하고 이익 집단으로 조직되는 사례는 많아요. 저는 이 미국에 있는 그 은퇴자 협회도 사실은 이익 집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선배 시민은 아까 철학을 가지고 공공성에 대한 열망들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특이한 출발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거기에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것이 노인에 대한 정체성, 인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거나 어르신으로 봤던 것들을 이제 그도 인간이고 시민이고 더 나아가게 되면 공동체에서 발언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선배 시민의 의미가 이제 그렇게 있다고 보고요. 이제 과제가 있다면 쭉 해온 것들의 흐름들 속에서 첫 번째는 저는 연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건 거예요. 아까 박란희 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선배 시민들은 노인끼리 하면 안 되거든요. 지역 주민이랑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이제 노인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속에 청년들도 들어와야 되고 청소년도 들어와야 되고 일반 시민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광장이 돼야 되거든요. 노인들도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선배 시민이라는 어떤 그 토론들을 통해서 대학교도 들어가고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커뮤니티 센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연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 간의 연대를 우리 시작을 해야 돼. 이게 총회 같은 게 그런 건 거거든요. 근데 이미 총회를 청소년 총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총회 유엔도 지금 가기 그게 아마 16회인가 17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청소년들의 그 총회와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래서 후배 시민, 선배 시민들이 함께 모이는 그래서 연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우리가 확산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연대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확산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형의 운동이라면 저희들이
이렇게 선배 시민으로 출발했던 것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농민으로 출발했던 것이 복지국가를 만들었듯이 선배 시민으로 출발했던 것이 저는 한국 사회의 어떤 시민들의 운동으로 나타나는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 확산의 방법들이 뭐 EBS와 같은 언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 체계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아까 그 관장님도 질문하셨지만 저런 어떤 그 우리가 우려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 나간다든가 어떤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이 확산의 문제들이 좀 다차원적으로 고민이 돼서 우리가 우리 것을 퍼서 퍼뜨리기도 하지만 우리 것을 퍼나를 수밖에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다양한 망들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에치카라는 사람이 이제 팩트와 히스토리컬 팩트는 다르다 그러거든요. 팩트는 오늘 우리가 만난 게 팩트예요. 맨날 몇 시에 만났다. 그런데 그때 그 만남이 역사를 바꾸었어. 그럼 이게 히스토리컬 팩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 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역사적 사실이 되고 선배 시민론, 선배 시민 실천이 역사적 사실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팩트가 아니라 수많은 프로그램들, 수많은 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저는 이미 만들기 시작했고 준비하고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줌으로까지 이렇게 누굴 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줌 뭐 이렇게 유튜브로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시작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세 분 관장님께서 그 각각을 발표해 주신 그 사례들이 좀 더 이제 다른 복지관에서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청소년들과 연결되고 그래서 확산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로 대한 노인의 그리고 대한 사회가 되는 그런 씨앗들이 여기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그 이범상 교수님 그리고 정말 제일 바쁘실 텐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박노숙 한국노인복지관 그 협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렇게 자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관장님들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관장님들 오랜 시간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2차 세미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